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알렙TV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혹여나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안 되니까 어딘가를 찾아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여러 개를 찾아가지고 보는 그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채널이 바로 이 알렙TV입니다. 제가 한 4월 말부터 계속해서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났고 그 정치 이야기를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CBDC 이야기를 다 끝냈죠. 그러니까 이 CBDC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가상화폐와 탈중앙화입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와 중앙화의 의미가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은행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모든 경제와 자본은 은행이 쥐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달러를 취급하는 미국의 은행이 쥐고 있다고. 그러면 은행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자본을 쥐고 있고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스템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은행이에요. 은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앙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어 있죠. 여러분의 계좌를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 은행이 국세청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은행이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 이자를 주죠. 대신에 또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아먹죠. 이자를 줄 때는 적게 주고 이자를 받아먹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받아먹잖아요. 은행이 이윤을 남기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이자로 남겨먹는 거지. 은행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은행이 왜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 은행 안에 있는 돈은 여러분들이 맡겨놓은 돈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사람이 한 1억을 다 모아서 맡겼어. 그럼 이 안에 있는 돈은 1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행이 움직이는 돈은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맡겨요. 예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 안에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야. 얼마를 빌리냐면 1000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줘요. 어떻게 빌려주죠? 계좌로 쏴주잖아요. 빌려주는 거야. 현금으로 안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은행 안에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돈이 실제로 이 은행이 쓰는 돈은 1100만 원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또 현금으로 빌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현금으로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이러다 보면 한순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내 돈 내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은행 안에는 지금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안에 1억밖에 없다면 사람들이 와서 10억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는 돈이 없죠.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거래 중지 혹은 거래 제한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여러분이 하루 동안 빼낼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인가 뭐 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하루에 출금할 수 있는 돈이 3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내 통장에 있는데, 내 돈인데 여러분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못 빼. 여러분이 은행한테 맡겼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 뺀다니까? 왜 그렇게 막아놨냐? 여러분, 그렇게 다 빼가면 은행이 망할 거 아닙니까? 그 은행이 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단기간에 몰려서 돈을 빼가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해요. 이 뱅크런에 관해서는 또 영상을 하나 남길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은행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질까요? 자본주의가 무너지겠죠.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정부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 중앙화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컨트롤을 하거나 아니면 이 중앙의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은행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근데 은행이 무너지지 않고 은행이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세상을 독재하게 돼요. 그죠? 이 은행의 힘을 쥐고 있으면 세상을 독재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감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CBDC고, 그러니까 여기에 반해서 아니 내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아니 내 돈을 이 사람한테 내가 주겠다는데 왜 은행이 수수료를 떼가냐고.
내가 돈을 줄 때 그냥 조용히 주고 싶은데 왜 은행이 그것을 다 감시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 중앙화를 벗어나서 그냥 우리끼리 거래할게 라고 시작된 게 뭐냐면 탈중앙화 화폐예요. 이것을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은행을 망가뜨리고 은행을 죽이는 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비트코인을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은행은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해서 올렸다가 사람들이 막 사게 만든 뒤에 폭락을 시켜. 그래갖고 이걸 한 10년 이상을 끌고 가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러면 3억에 산 사람이 7천만 원이 됐어. 근데 언젠가는 오를 거야. 언젠가는 오를 거야. 그래 나는 비트코인을 믿어 했는데 이게 10년을 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막 5천만 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그러면 한 7, 8천 정도 되면 파는 거야.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하냐면 승인을 안 해줘. 법안을 계속 올리는데도 승인을 안 해준단 말이지. 근데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근데 비트코인을 승인을 해버리면 은행이 망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트코인을 은행이 사는 거죠. 은행이 은행의 역할로서 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모아야 되잖아. 그 모을 때까지는 절대로 돈을 올리면 안 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을 팔게 만들어서 그것을 사 모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사모았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은행이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은행이 비트코인을 한 100만 개 가지고 있어. 돈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가격을 조정하려면 은행이 대량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돼. 그러면 이게 훅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리스크가 있는 거야. 무슨 리스크입니까? 그러면 한순간에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은행이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은행이 선택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팔 수는 없어. 매도를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냐면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옛날에 금본위제처럼 비트코인을 담보로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런데 이더리움도 탈중앙화 코인이거든요. 이더리움의 시스템 위에서 장사를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더리움 시스템 위에 진짜로 은행이 중앙화 화폐처럼 쓸 수 있는 코인을 하나 찾은 거야. 처음에는 이게 탈중앙화 코인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나중에 시대의 대세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은행들이 이 코인에 관련된 모든 법안 사안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모든 기업들 다 모아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좀 해먹자. 그래서 한 반반하자. 반반. 가상 코인으로 쓰되 은행의 통제가 있는, 그래서 이자를 줄게. 이자를 주되 이걸로 투자도 할 수 있게끔 은행에서 쓸 수 있고 은행에서 연동할 수 있는 코인으로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한 거지. 그때 그렇게 중앙화 기관과 탈중앙의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그럴까? 그래, 너무 아예 분리되는 것보다 서로 뭐 엮여 있는 게 한 개는 있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XRP예요. XRP. 그래서 XRP는 현재 중앙화 코인이면서 또 가상 세계의 탈중앙화 성격도 약간 가지고 있는 코인이 돼버렸어요. 이걸로 은행이든 가상 세계든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제 이걸 메인 코인으로 토큰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문이 이제 열려버린 거죠. 그러면 왜 미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컴퓨터 안에만 있는 디지털 안에만 있는 이 코인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이거라. 이걸 왜 화폐처럼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물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나라가 왜 여기에 목숨 걸고 있냐 이거지. 그 이유는 페트롤 달러라고 하는 그 기축통화의 그 지위를 계속 중국이 노리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원래 달러가 힘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달러는 안전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을 엄청나게 국가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달러가. 그런데 거기에 금이 없어. 그걸 중국이 알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중국이 미친 듯이 이때가 기회다. 역사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야. 해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뻥카라는 거 들켰잖아.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이 예를 들면 뭐 100톤이라고 생각합시다. 훨씬 많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100톤인데
100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 정부가 100톤을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알고 봤더니 그 창고가 비어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창고에 금이 없는 거지 미국에 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는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이 없다는 거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던 중국은 진짜 전국에 있는 금을 다 싸그리 이제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은 큰일 났잖아. 얘가 진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버리면 정말로 위안화가 이 금을 담보로 세계의 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금값을 그냥 수직 상승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금을 사야 되는데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비싼 가격에 막 매입을 했어. 그걸 보고 덩달아 이야 내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가지게 되면 중국의 자리에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한번 시대를 타고자 미친 듯이 도전을 했던 나라가 인도거든요. 인도가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은도 사들이고 막 했는데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야. 계속 비싼 값에 샀지. 그러고 나서 금값을 폭락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미국이 하는 거거든. 그럼 폭락을 시키면 생각해봐요. 1000억을 가지고 금을 샀는데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100억이야.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중국은 인도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 금값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중국은 큰일 난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오는 거야. 지금 중국 입장은 엄청나게 힘들거든. 그러면 이 금값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여러분 이 금값이 팍 뜨기 시작한 1g에 14만 원인가 할 때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28만 원인가 찍고 지금 20만 원 초반대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더 떨어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가면 더 떨어질 때 미국은 뭐 하겠습니까? 몰래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겠죠.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거야. 하나는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정부에서는 금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사들일 겁니다. 금을 사들이려고 하니 국내에 있는 금을 사들여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을 계속 떨어뜨리니까 러시아가 금 팔고 중국이 지금 금 팔고 인도가 금 팔고 영국이 금 팔고 다 팔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쫄아가지고 금을 밖으로 못 내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걸려라. 그럼 이제 다 내 거다. 지금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금에 올인을 하기 위해서 그때 뭘 했냐면 비트코인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예 포기한 거야. 나는 오로지 금에 올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발 늦은 거죠. 중국은 이제 회생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지금 미국이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는지 다 끌어모으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화폐인데 중앙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 탈중앙화를. 여러분 그러면 비트코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중앙화가 되는 거지. 기능상으로는 탈중앙화인데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데 주고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 없고 그 비트코인을 중앙이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냥 중앙화 화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확 강세를 보일까요? 달러죠. 달러입니다. 그 달러를 빨리 강세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계산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여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전 세계에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미국은 빚을 갚고 있다. 그리고 빚을 청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청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상화폐를 다 싸그리 사들여서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그 화폐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와 중앙화 화폐의 중간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XRP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 XRP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최악이잖아요. 최악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안 팔아서 그래.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조폭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 걔네들을 털어내야 돼. 걔네들이 털리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올라가지 않습니다. XRP는 왜 그러냐? 이 XRP가 한번 무너질 뻔했는데 그걸 한국 사람이 살렸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미친 듯이 투자를 해주는 바람에 XRP가 살았어. 그런데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인들을 털어내야 돼. 한국인들을 털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거든. 한국인들이 포기할 때까지 아마 이게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XRP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뭐냐면 한국인들이 많이 지금 매도를 했고 XRP를 던졌구나, 시장에다가 다 던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RP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안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쓸 때마다 소각이 되면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초반 시장은
이 XRP로 운영이 가능한데 이 시장의 파이가 커져 버리면 XRP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어느 한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표처럼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럼 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싸면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그죠? 그래서 그걸 통제해가지고 조금씩 풀어도 가격 변동이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 저는 그게 도지 이런 쪽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서로 합병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차세대 밀 수 있는 코인이 막 그런 것 좀 되지 않을까. 무조건 싸야 돼. 지금 수량이 엄청 많아야 돼. 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 오를 수 없고 거의 뭐 망한다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도지도 망할 수 있고 이게 정답이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트코인은 미국이 그 수량을 확보할 때까지, 그리고 깨미가 털릴 때까지는 이대로 가겠지만 이게 진짜 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XRP는 전 세계가 통용할 수 있는 화폐처럼 사용될 것이다. XRP가 이더리움 운영체제 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도 정부와 탈중앙의 그 중간쯤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코인이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현재 2026년 5월 1일 시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몇 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금값이 어떻게 변동될 것이다. 주식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투자를 하든 혹은 투자하지 않아도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나는 어떻게 저축을 하고 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을 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경제를 보고 있으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혹시 저의 이 예측과 반대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전문가가 계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 좀 공부가 되고 저도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레루야.